보통 세계 4대 작물로 벼와 밀, 옥수수, 감자를 꼽습니다. 수천 개 이르는 작물 중 탑4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소비된다는 의미, 즉 주식으로 섭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부터 중국에서는 감자를 주식으로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벼와 밀에 집중된 주식을 다양화하기 위함인데 4대 작물 중 감자가 선택된 것은 기후변화의 충격을 덜 받고 영양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자는 실제로 친환경적인 작물입니다. 단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더라도 쌀이 43%, 밀이 24%, 옥수수가 29%, 감자가 4%입니다. 즉 감자 경작지가 넓어질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셈이죠. 만약 인구수 13억의 중국이 감자를 주식으로라는 정책에 성공한다면 중국 내 감자 생산량 비율이 15%로 높아지기 때문에 지구가 훨씬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감자가 모든 면에서 쌀이나 밀보다 우수한 것만은 아닙니다. 재배 과정에서 병원체에 취약하고 수확한 후에는 수분이 75%나 차지하기 때문에 보관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1년생에 불과함에도 씨앗이 아니라 씨감자를 심어 재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수확량의 10%는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해에 심을 씨감자로 남겨둬야 하니까요. 감자는 수천 년 전 남미 대륙의 안데스 산맥에서 작물화되기 시작했는데 최근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감자의 원산지 남미 대륙의 안데스 고원에 한국산 씨감자가 대량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이죠. 안데스 고원에서는 왜 원산지임에도 한국산 씨감자를 심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5,000km를 날아가면 남미의 작은 나라 에콰도르에 도착합니다. 에콰도르는 스페인어로 적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남미 북서쪽에서 적도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울 것만 같은 이 에콰도르는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유엔이 발표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에콰도르는 미국, 콜롬비아에 이은 세계 3대 약 단속국으로 경찰이 직접 약 장사에 가담하는 등 치안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최대 3,089조 원에 이른다고 하니 소위 돈 좀 만져보려는 갱단이 에콰도르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안이 불안한 국가이기는 하지만 한국과 에콰도르의 외교 관계는 상당히 친근합니다. 이런 내용은 올해 8월 31일 에콰도르 일간지 엘 우니베르소에 실린 칼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리차드 살라자르 메디나라는 인류학 박사는 일간지에 한국전쟁 때 우리가 쌀까지 보내줬던 나라인데 지금은 권위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다며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비교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메디나 박사는 1962년 수교 당시 두 국가의 출발선은 비슷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그는 삼성, 기아, 현대, LG 등을 거론하며 이 나라는 1960년대 초반에만 해도 당시 중남미 모든 국가보다 못한 세계 최빈국 중 한 곳이었다고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국은 불안정한 농업에 국가경제를 의존해야 했는데 당시 한국의 앞날은 암울했고 높은 문맹률이 국가의 걸림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사는 한국의 성장 배경에는 교육열이 있었고 에콰도르도 교육 문제 해결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야 한다며 글을 마쳤는데요. 한국과 에콰도르의 관계가 친근하다고 위에서 언급한 것은 한국전쟁 당시 에콰도르는 한국에게 상당한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1950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었던 에콰도르는 북한의 남침을 반대한다는 결의안에 찬성했는데 그 2년 전 안바토 지진이라는 끔찍한 재앙을 겪었음에도 한국에 무려 500톤이라는 쌀을 흔쾌히 보내 한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한국이 에콰도르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바로 감자라는 식물로 말이죠. 지난 2012년 4월 20일 농촌진흥청은 에콰도르의 해외 농업기술 개발 사업 코피아 에콰도르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기술 전문가를 파견해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으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가장 빨리 진입한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 보내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를 돕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죠. 현재 전 세계 22개국에서 실시 중입니다.
그런데 안데스 산맥을 품은 에콰도르에서 한국이 집중한 분야는 바로 감자입니다. 사실 감자는 수천 년 전 안데스 산맥에서 작물화되기 시작했고 에콰도르인들은 이곳에서 자란 감자를 주식으로 합니다. 따라서 감자라는 작물의 원산지를 안데스 산맥으로 봐야 하는데 원산지의 감자를 보급한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만 이는 한국이 가진 기술력이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씨감자 재배 기술인데요. 잠시 언급했듯 감자는 씨앗이 아니라 전년도 생산량의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이를 다시 심어 재배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생산된 감자가 우량종이 아니라면 당연히 올해도 풍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에콰도르의 감자는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씨를 받아 재사용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었죠. 이 에콰도르 농업연구청은 씨감자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대규모 씨감자 생산 온실을 건설했으나 기술이나 운영시설이 미흡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90년대 초부터 밭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경재배로 씨감자를 생산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했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우량 씨감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또한 수경재배는 토지재배보다 바이러스에 오염될 위험도 낮고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에콰도르 인구의 30%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그 농가의 10%는 감자가 주요 소득원입니다. 여기에 한국처럼 대규모 농업이 아니라 규모가 매우 작을 뿐 아니라 1헥타르당 생산량이 12톤에 불과합니다. 매우 낮죠. 세계 평균이 15톤이니 세계 평균에도 이르지 못하고 한국의 27톤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2012년 코피아 에콰도르 센터를 개소한 후 본격적으로 에콰도르 실정에 맞는 씨감자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3%에 불과하던 씨감자 보급률이 5배 증가해 15%를 기록했습니다. 최초 82농가에서 무병 씨감자를 보급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기술을 전부 이전해 주었는데 그 결과 생산량이 50% 증가했죠. 현재 코피아는 마을 단위로 씨감자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276농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을 통해 생산량 30%, 농가소득 20%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가 인정된 것일까요? 지난 2020년 10월 22일 유엔 산하 팩토 글로벌 레드 에콰도르 네트워크는 코피아 에콰도르 센터에게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빈곤 퇴치 분야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안데스 산맥 등에서 감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무병 씨감자 농업기술 보급과 시범마을 조성 등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과는 달리 에콰도르는 고산지에 연중 기온 변화가 적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재배되는 품종이 에콰도르에서는 재배될 수 없었고 비료나 농약 등 농자재 보급도 수월치 않았죠. 하지만 오랜 연구 끝에 에콰도르에 적합한 씨감자 재배법을 개발해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게 됐고 이제 에콰도르도 원 없이 감자를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이 에콰도르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비단 농업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콰도르가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위해 힘써준 것을 잊지 않고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안보 분야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8일 에콰도르의 해군 군수사령관은 남해지방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스카 에스트렐라 군수사령관은 오전 10시 남해경정청을 방문해서는 한국이 2020년에 무상으로 양여한 경비함정 2척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는데요. 지난 2019년 한국과 에콰도르 사이에는 상호 합의하에 해양경찰청에서 퇴역하는 300톤급 302함, 303함 등 경비함정 2척을 무상 양여하는 것에 합의했고 퇴역 후 에콰도르로 이송됐습니다. 각각 1990년과 1991년에 건조되어 한국에서는 중국의 불법 조업선 납포 약 600척, 해난구조 약 400척의 실적을 올리며 제주 해역을 지켜왔는데 에콰도르의 사정이 딱해 한국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에콰도르는 지구에서 가장 원시적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사 박물관이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배경이 된 갈라파고스 제도를 품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갈라파고스 제도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인데요. 약 2년 전 에콰도르 인근 해상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박 260척이 등장했습니다. 모르는 이가 본다면 에콰도르에서 전쟁이 일어나려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수가 무시무시했는데요. 이들의 정체는 중국의 불법 조업선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부근에서 불법 어로 활동을 하려던 것이죠.
2017년 갈라파고스 인근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선이 체포된 적이 있는데 배를 살펴본 에콰도르 정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박에는 상어 6,600마리를 포함 희귀어류 300톤이 실려 있었고 에콰도르 정부는 즉각 선원들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했었죠. 최근 몇 년 사이 해양 인접국들은 무자비하게 해양 생물을 쓸어가는 중국의 불법 조업선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영국 해외개발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영해 밖에서 조업하는 선박 수가 무려 17,000척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에콰도르의 이런 피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경비함정 2척을 흔쾌히 양효했고 에콰도르 정부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불법 어로 활동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약 600척의 불법 조업선을 납포한 이력을 자랑하는 경비함정인 만큼 에콰도르 아니 갈라파고스라는 인류의 보물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